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의 오름세와는 달리 또 원달러 환율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전달보다 0.2% 정도 오른 2.0원 정도 오른 1,112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1,113원의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최근의 흐름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원달러 환율 현재 1,110원대로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유력해지면서 이 민주당의 포지션은 확장적인 이제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 거기에 좀 연동이 되면서 원화가 좀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중국 최근에 위안화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처럼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이런 5개년 계획을 계속 이제 세우는데요. 이것을 이제 오중전에서 세우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을 이번 오중전에서 큰 가닥을 이제 잡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세세한 내용들은 차후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중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 개방을 더 많이 하겠다. 그 대외 개방 중에서도 이 금융 개방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금융 개방을 확대하면 위안화가 강세가 앞으로 기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원화가 위안화와의 연동되는 상관계수가 최근에 0.7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기준으로 1이면 완전히 100% 연동이 된다라고 봤을 때 0.75의 연동이라면 4분의 3 정도의 연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도 연동이 되고, 그러니까 원화가 강한 그런 방향으로 연동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의 지금 달러 인덱스 약세 이 부분 역시 그 이외의 통화의 강세로 연동이 되면서 최근에 1,100원 후반에서 1,100원 초반까지 급속도로 원화가 강세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 이 부분에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앞으로 5년의 그런 계획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당선된 이제 바이든 이제 당선자, 그리고 이 민주당 이 부분이 취하는 이제 경제 정책이 확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강세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네요. 바이든 당선 이후에 급속도로 강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또 위안화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우리도 원화 4분의 3 정도는 연동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또 전망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110원을 떨어지면서 23개월 만에 뭐 최저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인은 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 쪽으로 그대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양쪽 어떻게 보면 세계의 가장 큰 대국인 미국,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중국, 이 사이에 낀 우리나라가 이 양쪽에서 다 이제 환율의 압력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원화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도 당분간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환율로는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요새 최근에 해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것을 일명 이제 서학개미라고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투자할 때 환율 해지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뭐 예를 들어 100을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50을 환율로 해지를 해놓는다면 환율로 손해보는 부분들은 상쇄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 모든 돈을 이제 해외 투자를
하기보다는 절반 정도를 이제 환율로 해지를 좀 해놓는다면 그러면 이제 환율로서 손해 보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다. 물론 아하. 내 투자금이 이제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네. 이제 수익이 나는 부분도 역시 좀 줄을 수는 있죠. 미비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환율의 압박은 양쪽 미국과 중국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서학 개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바로 해외 투자 시에 환율에 좀 손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율 해지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고려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환율이 이 강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는 사실 불리한 여건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그 반대 개념이겠죠. 네. 가만히 우리나라에 투자만 해도 환율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이 외국인의 포지션. 반대로 우리나라의 원화를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해외 투자가 꼭 달러 투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또 나름 이제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이 환율로서도 수혜를 보고 또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배당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수익도 같이 얻기 위한 그런 투자가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과 배당의 더블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지속해서 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계속 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지금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3조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매수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이 된 게 11월 초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의 포지션이 급격하게 우리나라의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 미국의 그런 경제 정책,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은 앞으로 4년, 최소한 4년이겠죠. 바이든 지금 당선자가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4년 동안 이제 미국을 책임지는 분이 되실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4년은 이런 기조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올해는 이제 11월 지금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내년을 본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올해는 사실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1월부터 누적으로 보면 아직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내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으로 오히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 나오는 각 증권사의 내년 전망 이런 내년 전망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전망의 개략적인 그런 큰 틀의 내용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당선자의 앞으로의 운영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내년 쪽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환율 급락으로 지금 뭐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가 되고 종목으로 본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원래는 이제 보통 원화가 강해질 때 네.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악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그거를 가공해서 파는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출하는 쪽이 한번 많이 아시니까요. 네. 뭐 수입하는 쪽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업종이 음식료 업종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원료 뭐 대두나 콩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농산물을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1달러를 1,200원에 수입했다면 이제는 1,100원에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로 다가올 것이고 또 대표적인 한 부분이 바로 유틸리티 섹터예요. 이 유틸리티라고 하면 이제 한국전력, 해외에서 이제 뭐 원유, 우라늄 전부 다 해외에서 다 들여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회사들 가스를 해외에서 들여오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화 강세 때 만약에 환율만 놓고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들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본다라고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피해를 보는 업종으로 본다면 수출을 하는 업종, 하지만 또 오히려 수혜를 보는 업종이 된다면 유틸리티라고 하셨는데 종목 하나만 좀 뽑아주시겠어요? 지금 업종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종목들은 참 많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업종에서 유틸리티 쪽에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가스공사가 단순히 이제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 원달러의 강세 수혜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이제 국내에서 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친환경, 네. 거기에다 수소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연내 수소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2022년부터 창원과 광주를 거점으로 생산 기지를 운영을 할 것이고 수소 사업 기대가 지금 증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40년 좀 멀어 보일 수 있는데요. 2040년이면 앞으로 20년 동안 20년 후에는 이제 전체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소 량이 약 516만 톤으로 현재 기준에서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약 60% 이상을 동사에서 공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소의 굉장히 중요한 회사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 원달러 환율 강세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여러 가지 수입들 그리고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것들이 손상 차손이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등급은 2등급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3만 원, 목표가는 4만 2천 원, 손절 라인은 2만 7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틸리티 안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최선호주를 뽑았습니다. 환율의 등락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종목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